안녕하십니까, 손석보입니다. 1월 23일 금요일 예상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월 월말 편성입니다. 1월은 이제 5주 경마를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래서 경주들도 좀 출전마가 분산도 되면서 1월달 경마가 원래는 굉장히 어려워야 될 한 달인데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많은 적중 드리고 있고 좋은 결과 내드리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추천드렸던 마필들이 또 선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자 고생한 만큼 제가 추천드리는 말들이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께 보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자, 이 좋아요가 제가 열심히 노력하게끔 하는 원동력입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1경주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주입니다. 오늘 첫 경주는 자, 제주에서 3번 윤술이라는 마필이 출전합니다. 자, 우선 윤술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주 제주에서의 대표 기수인 박성광 기수 뿐 아니라 전현준 기수도 있었고 주류 기수들 문현진 기수도 있었고 주류 기수들이 그렇게 성적이 썩 좋지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 주는 그러한 기수들의 성적이 많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좀 우선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박성광 기수는 이번 주 어떤 말이든 다 강공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입상할 만한 말들을 많이 타고 있는데 자, 그 시작으로 윤술이라는 마필이 처음에 주행검사도 좋았었던 말이었고요. 그리고 데뷔전에서 발주가 늦었었지만 입상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강수환 기수가 기승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박성광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주행검사도 이상 없이 좋았고요. 이 말은 기본적으로 발주가 정상으로 나오면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라면은 여기서는 충분히 자기 실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주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자, 3번 윤수를 갖고 오늘 시작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접전 속에 이번 강풍여제는 능검 자체가 좋았었던 말이에요. 자, 게다가 안쪽 게이트니까 최저배당으로 잡히는 모습인 것 같고 7번 흥룡황후라는 마필도 데뷔전에서 종반 끝걸음을 보여줬었던 말입니다. 종반 끝걸음이 좋았었던 말이에요. 그래도 아무래도 안쪽 게이트인 강풍여제가 좀 더 전개하기에는 좀 유리한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순위가 아마 흥룡황후가 강풍여제가 못 갔을 경우에 올라올 수 있는 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2번하고 7번이 대결한다고 봤을 때는 2번 쪽에 우선은 좀 더 기대를 걸어올 만한 경주인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최고의 별이 지난번에 최적 전개를 하고 왔었는데 지난 경주가 휴양호 복귀전이었어요. 휴양호 복귀전이었고 이번에는 적정죽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최적 전개를 했었기 때문에 더 뛸 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1번 게이트니까 전개상의 유리함은 남아있다. 그래서 외곽에 발키리라는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행검사 때도 선행을 갔던 스타일이기 때문에 전개상 불리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전개상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 물론 말값도 좀 있어요. 순말치고 3천만원이면은 말값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데뷔전에서의 전개가 그리 좋아 보이진 않더라. 그래서 오늘 첫 경주는 제주에서 3번 윤수를 갖고 박성광 기수 지난번 주 많이 못 갔던 기수입니다. 열심히 탄다라고 보고 3번을 축으로 2번 7번 그리고 1번을 복병으로 해서 추천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첫 판은 3번 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입니다. 부산 1경주에요. 7번 오아시스 스타가 강하게 축으로 잡혀져 있고 원래 지난 경주에서 입상을 했어야 되는 말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발주가 좀 좋지가 못했던 가운데 중반에 무빙을 하면서 전개를 했었고요. 거의 입상했던 그림에서 마지막에 잡혀가지고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말이에요. 이런 말이 지난 경주 모습으로 봤을 때는 원래 지난 경주 입상할 수 있는 수준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는 충막감으로 봅니다. 강자가 없는 편성이니까 7번 오아시스타를 충막감으로 보는 경주고 자, 최시대 기수가 900승을 앞두고 있는 기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아마 출전하는 마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심히 강한 의지를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델타 포스 같은 경우는 주행검사 때 선행을 갔었던 말이거든요.
근데 과연 이번에 델타포스가 선행을 나설 수 있겠느냐? 안쪽에 5번 고트맨이나 6번 골드로저 요런 말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좀 안 팔리는 말들이긴 하지만 순발력이 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델타포스가 초반 순발력을 잘 살려가는 거, 그게 이제 관건일 것 같아요. 만약에 델타포스가 선행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3번 벨로시 퀸이 안쪽에서의 전개 이점을 살려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솔직히 지난 경주 기대 이상의 선전을 했거든요. 그것도 이제 외곽을 돌았단 말이 이번에 내치기이기 때문에 3번 벨로시 퀸은 전개상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복병으로 생각을 했던 말이 이제 9번 태산신화거든요. 태산신화. 얘가 지난번에 늑발을 했어요. 오아시스타랑 같이 뛰었을 때 늑발을 하고서도 마지막 끝걸음을 보여줬었던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9번 태산신화 정도까지가 될 수 있는 전력들. 그 외의 복병들은 그렇게 뚜렷한 능력 변화를 보인 말들은 아니어가지고 오늘 부산은 7번 오아시스 스타가 발주만 뭐 크게 문제없이 나온다면 이번에는 입상권이다 라고 보여지고, 아무래도 8번 델타포스가 900승 걸려있는 최시대 기수이다 보니까 최선은 다한다. 그리고 전개상 3번 발주가 좋았을 경우에는 9번까지 이렇게 가능한 경주로 보겠습니다. 7 놓고 839 순으로 해서 말씀드려보죠. 자, 제주 이경주입니다. 제주 이경주는 외곽의 9번 별빛 천하가 가장 많은 인기인데, 자, 이 별빛 천하가 지난번에 선행을 갖고 아주 여유승을 거두었던 경주였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별빛 천하는 단거리에서 여유승을 거뒀던 말은 그래도 그냥 다음 경주까지 그 능력을 그대로 이어갈 때가 거의 많아요. 그래서 별빛 천하가 지난번에 주행검사 잘 받고 데뷔전부터 바로 실력 발휘를 해줬는데 발전 가능성이 높아서 충만감으로 보겠습니다. 충만감으로 그대로 볼 거고, 안쪽에 1번 선봉여명이 야, 이게 문현진 기수의 인기만데 얘 같은 경우는 선행을 가야 진짜 실력이다 라고 봐요. 군체제가 변경이 되면서 군변동이 있으면서 부담량이 59.5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초반에 선봉여명이 선행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면서 자리를 잡고 가느냐, 그게 관건일 것 같고, 만약에 2번 뉴 페이스맨이 먼저 튀어나갈 수도 있고요. 뉴 페이스맨이 튀어나갈 수도 있고, 아예 별빛 천하가 그냥 튀어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봉여명이 선행을 간다면 깜빡이 지켜주는 거고, 못 가면 부러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못 갈 가능성도 있어서 얘는 그냥 받치기 수준만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받치기 정도만. 배당 없으면 그냥 현장에서 뭐 버릴까도 생각할 수 있고, 그냥 받치기 이상으로는 가져가고 싶지 않고, 안쪽에서는 2번 뉴 페이스맨이 지난번에 앞장 버티기 한번 노렸다가 아쉽게 잡혔는데, 얘는 승군을 해버리는 바람에 부담이 51kg로 아주 가벼워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는 뉴 페이스맨이 3착 승군했던 마필로서 굳이 여기서 의지를 안 보일 이유는 없다. 의지를 안 보일 이유는 없는 거죠. 자, 1번, 2번이 다 내측에서 순발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말이고, 대신에 1번, 2번보다 6번 세븐언더도 이번에는 가볍거든요. 세븐언더가 원래 이제 지난번에는 저름으로 인해서 제외가 됐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전에 이제 일진을 이겼었단 말이에요. 당시 이제 일진을 이겼을 때가, 일진이 원래 능력은 1등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븐언더가 전개상 2점으로 우승을 하고 승부한 말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의 이점은 아무래도 없을 거 아니에요. 1등으로 승부를 했기 때문에 레이팅을 더 많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2등으로 승부를 했다면 그래도 조금 감량이 있는데, 1등으로 승부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승분전에서 불안한 요소가 있는 거는 맞는데, 군체대도 변동이 되면서 이 세븐언더도 부담이 53이란 말이에요. 선봉여명 같은 말이 있어서. 그래서 세븐언더 자체도 굳이 나쁜 맛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기분 나쁜 맛은 아니다. 그래서 세븐언더도 이번 경주는 의지 있게 탈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강한 승부까지가 군체제 변경이 되면서 내려온 그런 말들이죠.
인기권에서는 강한 승부나 선봉여명이나 군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내려온 말들이 그리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지금 제주에서는. 자, 9번 별빛 천하는 충막감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6번 세븐언더를 먼저 보고 2번 1번 순으로 추천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9번을 필두로 압축을 할게요. 자, 부산 이경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 이경주는 축이 없는 접전의 경주인데, 자, 그 가운데 제가 노리는 말은 이겁니다. 7번 지타라는 마필이에요. 지타. 자, 지타는 지난번에 송경용 기수가 기승을 하다가, 자, 이번에 서승훈 기수로 교체를 했어요. 기수 자체를 아무래도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서 나온다는 점은 이경주에 대한 임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그런 경주인 것 같아요. 이 말이 신마들이 항상 이전째의 이 경주 능력이 상승한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지타도 이전째를 맞이하면서 실전 적응력이 확 좋아졌고, 그러면서 이번에는 기수까지 바뀌고 바꿔 나왔으니까 승부 의지에 대한 부분은 뭐 충분히 인정이 된다. 그래서 저는 7번 지타를 충막감으로 좀 보고 들어가는 경주예요. 지타를 먼저 좀 추천을 드리고, 여기에 이제 안쪽에 1번 테미스, 얘는 이제 전개상 테미스고, 그리고 4번 베스트 밸류는 는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4세예요. 데뷔 자체가 좀 늦었단 말이죠. 이런 말들은 그대로 데뷔 전부터 강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3세로 데뷔한 게 아니라 지금 4세로 데뷔를 했기 때문에 베스트 밸류는 적극적으로 선행에 대한 의지까지 보이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선행에 대한 의지까지. 안쪽에 1번 그리고 4번 이런 말들이 잡혀있는 말 중에서는 주목해 볼 만하고, 외곽에는 이제 월드 이글 캣이 있는데, 얘가 지난번 보면은 모래를 피해서 전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곽 전개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번에도 똑같이 외곽을 받았거든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지난번처럼 외곽을 돌면서 입상을 성공해낼 수 있을까? 다른 말들이 잘 뛰면 월드 이글 캣이 착순에 머물 가능성이 저는 좀 있어 보이거든요. 이번에도 왜냐하면 모래를 피하면서 외곽을 돌아야 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성공했다지만, 자, 저는 이번에 월드 이글 캣이 외곽 돌다가 연투를 못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래서 복병으로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5번 세네힐이란 말이에요. 세네힐. 야, 이게 지난번에 정동철 기수고 이번에는 이용락 기수예요. 자, 기수로서는 매력 없는 기수들이 기승을 하고 있어요. 안 팔리는 기수들이 기승한다는 건데, 세네힐 같은 경우는 지난번 보면은 경주 중에 계속 말이 바깥으로 기대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바깥 기대임이 많이 있었어요. 세네힐은.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올라오는 걸음을 좀 보였거든요. 이 세네힐 자체도 모래 맞는 거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배제가 되고 제어가 됐을 경우에는 여기서 사고 칠 수 있는 말은 세네힐이다라고 봐요. 지난번에 변화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말을 계속 바깥 기대는 거를 제어하면서 말을 탔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걸음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5번 세네힐을 이번에는 한번 복병으로 노려볼까 합니다. 오히려 인기마인 11번 월드 이글 캡보다 복병인 세네힐을 가져가고 싶다. 7번 지타를 놓고 공략을 할 겁니다. 그리고 4세로 데뷔하는 4번 베스트 밸류, 전개상 1번, 그리고 요 주의 마필로 5번을 세네힐을 하나 복병으로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자, 제주 3경주로 가면서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추천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인데 인기 1위는 다크루비가 팔리는 경주네요. 저는 이제 다크루비를 축으로 가려고 잡은 게임은 아니에요. 다크루비를 축으로 가는 게임은 아니고, 드러나 있는 액면상 다크루비가 인기를 모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제 연속 입상을 했고 또 1번 게이트니까 선행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경주 조건인 거죠. 근데 다크루비가 선행을 가면 상관이 없는데 못 갈 가능성도 있어요. 못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담 영향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다크루비도
선행 못 가고 부러질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요 경주는 다크루비를 놓고 들어가려는 게 아니라 배팅의 축은 3번 한빛제이를 놓고 들어가는 게임입니다. 자, 박성광 기수는 뭐 전적으로 이번 주 노려야 되는 기수이고, 지난번에는 강수한 기수가 기승했을 때 원래 이 말이 좀 기댐이 있었거든요. 기대는 게 제어가 됐습니다. 기댐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실력이 나왔고 탄력이 살아났고 오히려 이착을 했지만 제 느낌에는 힘이 좀 남았던 느낌이에요. 기대는 것도 제어가 됐었고 마지막에는 힘이 좀 남았던 느낌이란 말이죠. 그런 말이면 이번 경주에서도 그 정도 뚝심은 동일하게 보여줄 거고 그 이상으로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악병만 제어가 되면은 훨씬 더 좋은 능력이 나올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특히나 선행을 다크루비가 제대로 못 받거나 선다면 뒤에서 올라오는 한빛제일은 전개상으로 더 잘 뛸 수 있는 그런 경주라는 점이에요. 자, 그래서 한빛제일을 놓고 저는 이번 경주 승부를 들어갈 겁니다. 한빛제일을 놓고 승부 들어가는데 인기마들과 조합을 들어가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터지는 말을 좀 노리고 있어요. 자, 3번 한빛제일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1번은 액면상 가지고 가는 말입니다. 액면상 가지고 가는 말이고, 대신에 복병말을 좀 노리고 들어가는데, 두 마리의 복병말을 노리고 들어가는데 얘네들이 전혀 잡혀있지 않은 복병들이에요. 이변을 낼 수 있는 복병들이고 기습으로 쏠 수 있는 실력도 가지고 있고, 다크루비가 인기 1위임에도 불구하고 축으로 안 보는 경주고, 그 외에 인기마들도 저는 그렇게 세게 보여지지 않거든요. 야, 그러면 이거는 중배당 승부가 되겠다. 하다못해 이거 삼복승을 노려도 이거는 대박이다. 제가 보는 마필들이 선전만 해준다면은 뭐 막말로 1번 다크루비하고 3번 이 한빛제이를 끼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복병으로서의 메리트가 너무나도 좋은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첫 승부로 가져갈게요. 오늘 첫 승부는 3번 한빛제이를 가지고 1번 다크루비는 액면상 보는 말이고, 여기에 복병이 있는 경주니까 이놈들 가지고 중배당 그리고 삼복승 싹 다 한번 노려갑니다. 3번 놓고 오늘의 첫 승부 들어갑니다. 요거 한번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웬만한 인기마 배제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경주로 보겠습니다. 자, 부경 3경주로 갈게요. 자, 여기는 부경에서 들어가는 첫 번째 승부처로 추천을 좀 드려볼게요. 부경에서 들어가는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요 승부는 4번 1+1이 가장 많은 인기입니다. 1+1. 자, 지난번에 그냥 편안하게 탔던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이제 서승훈 기수가 기승하게 되니까, 자, 인기 1위로 팔려가는 느낌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인기 1위 마필 놓고 들어가는 경주 아닙니다. 자, 그래서 승부처로 잡았는데, 이번 경주의 축은 이거예요. 2번 정문 스킵. 자, 이 정문 스킵은, 저는 승부 의지는 여기서 넘버1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승부 의지는. 왜냐면 이미 지난번에 승부가 있었던 말이에요. 승부가 있었던 말인데, 정문 스킵이라는 말이 지난번 휴양후 복귀전을 가졌거든요. 근데 나름 배당판에서 바람이 좀 불었어요. 제가 이거 지난번에 의지가 있었던 말이라고 했었잖아요. 자, 이거 이따가 제가 바로 잠시 후에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초반에 발주가 늦는 다음에, 늦발한 다음에 마지막 끝걸음을 보여줘요. 미리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설명을 드리는 건데, 늦발하고서 마지막에 날라오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라오는 걸음을 보면은 거의 입상도 가능했다 싶은 걸음이에요. 즉, 발주만 나왔으면, 정상으로 나왔으면, 야, 이거 입상했을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승부 의지를 보일만 했다. 휴양을 하면서 가쿠시가 됐고 의지를 보일만 했다라는 거를 경주에서 보여줬어요. 즉, 승부 의지는 이번에도 당연하다. 다실바로 교체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문스킵 6번 연두색 모자입니다. 자, 요거예요. 6번.
자, 이 정문 스킵이 초반에 이제 발주가 이렇게 늦었어요. 발주가 맨 뒤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맨 뒤에서 발주가 늦어가지고 초반에 다른 말들보다 발주가 늦으니까 힘을 제일 많이 쓰면서 타죠. 굉장히 추진을 하면서 힘쓰며 타는 말이 딱 두 마리 보이네요. 4번이랑 6번. 다른 말들 다 잡고 가는데 그런 초반에 힘을 쓰면서 맨 바닥에서 타다가 직선주로 올라와서 자, 요겁니다. 외곽으로 감는 거. 얘가 마지막에 올라와요. 자, 6번이 늦바라고 초반에 힘을 그렇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걸음이 쭉쭉쭉쭉 올라옵니다. 자, 이 정도 4등까지 오는 걸음이었어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초반에 늦바라고 그냥 잡고 온 것도 아니고 초반에 굉장히 힘도 많이 썼잖아요. 그렇게 전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걸음이 그 정도로 온다라는 것은 이 말이 지난 경주 바람이 불만했다. 그만큼 내용이 나왔을만 했다라는 그 뜻이에요. 자, 이번에는 정문 스킵이 자, 기술을 다실바로 교체했다. 요거는 확실하게 인기 여부에 상관없이 확실하게 승부를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발주만 이상 없이 나온다면 얘는 여기서 승부가 되는 말이니까 자, 오늘 부경에서의 첫 승부는 2번 정문 스킵 놓고 갑니다. 정문 스킵을 놓고 때리는 경주고 저는 1+1으로 승부 들어가는 게임 아닙니다. 1+1으로 승부 들어가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요 경주는 중배당 한 방이 가능하다. 중배당 한 방이 가능한 경주이니까 오늘의 첫 승부 2번 정문 스킵 가지고 중배당 한 방으로의 승부 요거 한번 노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 4경주 하겠습니다. 자, 제주 4경주는요. 자, 뚜렷한 축이 없이 입상했던 말들이 인기를 모아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태극성이라는 마필이 지난 경주에 입상을 했고, 자, 이번에 이제 부담량이 60kg를 달고 뛰는 경주예요. 여기에 안쪽에서는 이제 1번 제1강자라는 마필이 태극성이랑 지난번 같이 경주를 뛰었었고, 얘는 지난번에 이제 최적 전개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탄력 자체를 그대로 유지해줬죠. 이번에도 태극성이 앞에 나가고 제1강자 따라오면서 똑같이 동반 입상하는 그림을 좀 그려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말들 살펴보면은 얘도 입상을 했었던 액면상 인기권 전력이죠. 아마 선입권에서 전개를 할 것 같습니다. 선입권에서. 그리고 이제 외곽에서 팔리는 말은 아크, 선행마죠. 지난번에 제가 놓고 때리면서 맞춰드렸던 말이었고, 자, 아크가 지난번 입상함으로 인해서 58kg. 자, 부담량이 살짝 늘어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렴 지난번보다 더 잘 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잘 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이제 드러나 있는 액면 속에서 팔리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삐까삐까 복병 정도 수준입니다. 그나마 이제 태응 강자가 김홍권이고, 이전에 입상 경험도 있기 때문에 태응 강자 정도가 인기 5위권으로 팔려가는 것 같은데, 저는 요 경주를, 이걸 안 바꿔놨네. 자, 저는 이 경주를 복병만 놓고 추천을 좀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자, 제가 노리는 복병, 이거 한번 노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4번. 새로운 태양이라는 말이에요. 새로운 태양은 안 팔려요. 안 팔립니다. 인기, 삐까삐까한데, 아예 현장에서 주목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주 특성상 가는 경주면은 아마 인기 한 5, 6위권으로 팔려갈 수도 있겠죠, 현장에서는. 근데 이제 새로운 태양을 제가 기대하는 거는 기습 선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습 선행. 지난 경주에서도 초반에 적극적으로 선행에 대한 의지를 보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힘은 힘대로 쓰고 선행은 못 갔어요. 그러니까 작전이 맞아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초반에 힘을 써도 선행을 가면은 상관이 없는데 힘은 힘대로 쓰고 선행은 못 갔기 때문에 완전히 작전 실패예요. 그런 말들은 직선에서 버텨내질 못합니다. 새로운 태양이 지난번에 그런 전개가 됐던 거고, 안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크가 이번에 외측이잖아요. 외측. 아크가 외측이고, 또 아크는 외곽에 있을 때는 선입으로 탈 때가 좀 많았었기 때문에 새로운 태양의 기습 선행이 가능해 보인다.
기습으로 튀어나가 볼 수가 있다. 안 팔리는 말이니까 요거는 복병만 놓고 철저히 중배당으로 한번 가보자. 4번을 놓고 인기마 7번도 있고요. 1번도 있고 5번도 있고 요런 마필들 다 조합해서 갈 수 있는 것이고 4 놓고 뭐라고 와도 뭐 중배당인 거잖아요. 이거는. 아니면 4번 놓고 3복승을 공략해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안 팔리는 말이니까 기습이 먹힌다면은 요거는 4번 새로운 태양이 지난번처럼 적극적인 선행에 대한 의지를 보였을 때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이변마다 복병을 하나 추천드려 볼게요. 4번 요거 새로운 태양 놓고 저는 역으로 인기마 쪽으로 조합하면서 중배당을 적극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부경 4경주 가겠습니다. 자, 부경 4경주 여기는 3번 금성이 제가 요거 지난번 노렸던 말이거든요. 직전에 노렸던 말인데 아쉽게 이제 3착을 했던 그런 경주였어요. 이 금성 자체가 지난번에 노렸던 이유는 이전보다 게이트가 좋아졌기 때문에 전개가 빨라질 수 있는 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직전에 추천드렸던 말이에요. 지난 경주에서 조금 늦게 얘는 늦추입을 했거든요. 자기 능력대로 뛰긴 했어요. 자기 능력대로. 근데 이번에 인기 1위에요. 야, 인기 1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5번 샤이닝 원이랑 이전에 금성이랑 같이 경주를 뛰었거든요. 샤이닝 원이 그때 선입으로 뛰면서 우승을 했고 금성이 2등으로 왔는데 부담 중량을 비교해 봤을 때도 크게 뭐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도 똑같이 샤이닝 원이 4코너를 먼저 돌 거거든요. 금성이랑 같이 뛴다라고 다시 뛴다라고 할 때는 저는 또 샤이닝 원이 이길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도 들어요. 금성이 인기 1위로 팔리지만 저는 이번에는 금성은 받치는 맞건만 좀 생각을 하고 싶어요. 지난번에는 축으로 갔지만 이번에는 인기마잖아요. 인기마. 지난번에 이제 복병이기도 해서 축 놓고 공략을 들어갔지만 야, 요거는 축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샤이닝 원을 더 재밌게 보고 싶고 7번 강서 트렌드의 전개가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는 아예 밀어가지고 선행을 갔거든요. 근데 저는 되려 선행을 가서 마지막에 힘이 좀 빠진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강서 트렌드가 물론 힘을 안 쓰고 선행을 가면은 이번 경주 충분히 통할 거는 같은데 굳이 선행을 욕심내지 않으면서 말을 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강서 트렌드가 데뷔전처럼 따라가면서 힘한 배를 하고 선입으로 전개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이거는 샤이닝 원이 역으로 선행을 갈 가능성까지도 있는 거예요. 5번, 7번 중에 선행을 나서지 않을까 싶은데 5번을 보내놓고 강서 트렌드가 따라가면서도 뚝심을 보여줄 수 있다. 저는 오히려 이 막건이 메리트가 있다라고 봐요. 샤이닝 원이 금성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강서 트렌드에 붙여서 5번 샤이닝 원 막건을 저는 원틀로 먼저 한 방을 좀 보고 싶은 그런 경주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리온 태양도 다시 한번 선의권으로 선두권을 붙일 것이고요. 챔프의 시대가 추임력은 좋아요. 근데 딱 착순권으로 머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올라오긴 하겠죠. 근데 금성이랑 두 마리가 뒤에서 올라올 때 챔프의 시대가 더 뒤에서 뛰는 말이기 때문에 금성을 따라잡고 올라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금성 쪽이 아무래도 3, 4 둘 중에는 금성 쪽이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배당은 물론 4번이 좋긴 하는데 챔프의 시대는 딱 착순권 정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주는 7번 강서 트렌드 가지고 5번 샤이닝 원 쪽으로의 한 방을 먼저 보고 3번이라든가 8번 요런 말들을 좀 받쳐보는 그런 경주로 삼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로 그냥 끝날 게 아니라 완전 안 팔리는 복병 하나만 더 추천을 드려볼게요. 완전히 안 팔리는 복병. 여기서 이제 완전 안 팔리는 복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8번 플라잉 레이스. 얘가 이제 지난번에 다 실바 기수 기승하면서 나름 배당판에서 팔렸단 말이에요.
플라잉 에이스가 종반 올라오는 걸음이 좋은 말이거든요. 지난번에는 이제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니까 기수도 좋아졌겠다. 또 조교도 좋았고, 지난번에는 조교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조교도 좋고 기수도 좋아서 나름 팔렸는데 늦발을 해버렸어요. 늦발을 하면서 아무 의미 없이 뛰어버렸던 경주거든요. 되려 이거는 전진구 기수를 태워놓고서, 전진구 기수는 탐색 없는 기수이기 때문에 발주만 정상으로 나온다면 진짜 일격은 플라잉 레이스가 보여줄 수 있다. 정말 무시무시한 배당은 플라잉 레이스가 여기서 터트려 볼 수 있다. 이런 말씀까지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7번을 필두로 해서 이렇게 추천드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제주 5경주 들어갑니다. 제주 5경주입니다. 제주 5경주는 승부 레이스로 갈게요. 자, 승부 레이스인데, 자, 4번 제이킹이 근소한 인기 1위네요. 자, 제이킹 놓고 저는 승부할 겁니다. 원래 이제 처음 출마표가 뜨고 제가 이제 제주 공부를 끝내놓고 이 인기도를 이제 좀 살펴보니까 그때만 해도 제이킹이 인기 2등 정도였어요. 인기 2등으로 잡혀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잡으니까 인기 1위로 가버렸네요. 인기 2등만 팔려도 아유 좋다 이거 땡큐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합이 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인기 1위로 제이킹이 팔려가는 분위기로 우선은 보여지네요.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자, 제이킹이라는 마필은 지난 경주시에 직선주로 해서 기수가 안장에서 발이 살짝 빠졌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추진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안장이 계속 빠져가지고 뭐 매달리면서 통과를 한 게 아니라 직선주로 들어와서 안장이 빠졌고 그거를 이제 다시 끼우는 동안 잠시 추진을 못 했어요. 근데 딱 그만큼 추진을 못한 만큼 졌던 경주예요. 딱 그만큼. 능력이야 충분히 입상할 수 있었던 경주라는 점이죠. 그것도 진면목이 편안하게 선행을 갔던 경주에서 아쉬움을 남긴 거기 때문에 뭐 앞선이 뭐 싸우고 죽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아주 편안하게 뛰는 선행말을 아쉽게 못 잡은 거니까 제이킹 자체가 충분히 더 뛸 수 있는 말인 거죠. 박성광 기수는 이번 주 그냥 노립니다. 저는 박성광 기수는 이번 주 그냥 노려요. 자, 지난번에 안장에서 발이 빠지는 바람에 제대로 승부가 못했던 말이고 그 이상의 걸음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이건 영상 한번 볼게요. 요 제이킹 마지막 모습만 좀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 5번 요거 파란색 모자입니다. 제이킹 이쯤부터 볼게요. 자, 이 제이킹이 안쪽에서 요거예요. 요거 파란색 원유일 기수, 레치 꽃자리 잡고 타는 원유일 기수입니다. 입상한 말이 요 2번 진면목이 선행 간 건데, 진면목의 선행을 이게 직선주로 딱 와서 안장에서 발이 빠져요. 여기서 이제 안장에 발이 빠져가지고 균형을 살짝 잃어가지고 추진을 못 하잖아요. 완전히 계속 대동대동 매달린 게 아니라 그 이후로 이제 발을 끼워 넣고서 이제 정상으로 추진을 한 겁니다. 근데 한번 휘청하는 바람에 입상할 수 있는 경주를 못 간 거예요. 한번 휘청하는 바람에. 그럼 보셨잖아요. 또 진면목은 편안하게 선행간 말이라고. 앞설이 뭐 지지고 볶고 이런 경주에서 어부지리로 갈 수 있었던 게 아니라 편안하게 선행간 말을 원래는 잡을 수 있었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4번 제이킹이 게이트도 내치기면은 다시 입상할 수 있는 경주고 열심히 탈 것이기 때문에 승부 레이스로 들어갑니다. 승부 레이스로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 인기마 접전이거든요. 인기마 접전이에요. 자, 팔리는 말들이 보면은 명프마늘이 입상을 했던 말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액면상 팔리는 말이고, 불야성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기수를 교체한 게, 이거 김한남 아무리 51이라서 김한남을 태웠다라고는 하지만 불야성이 강수한 기수와의 호흡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과연 김한남이를 태워놓고서도 그냥 열공을 들어갈 거냐, 그것도 규칙가 주목됩니다. 여기 이제 팔리고 못 갔던 말, 휴양우 팔리고 못 갔던 말이 2번 별빛 최강이 있고, 1번 황룡강 같은 경우도 게이트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인기마로 잡힙니다. 자, 팔리는 마필들이 요런 면면이 있어서 팔리는 경주인데,
저는 그냥 얘네들끼리만의 싸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요거 제가 말씀드렸던 1, 2, 3, 6 중에서는 두 놈만 가져갈 예정입니다. 두 놈만. 그리고 하나는 완전 안 팔리는 말 중에 하나를 배당으로 노릴 거예요. 즉, 요 레이스는 4번 제이킹에 붙여서 복병 하나를 무조건 노릴 겁니다. 이거는 중배당입니다. 복병 하나를 노릴 것이고, 여기에 잡혀있는, 오두에 잡혀있는 인기권 전력 두 마리를 해서 사놓고 두 마리는 거품하고 두 마리는 가져갑니다. 그 대신에 완전 오두에 안 잡혀있는 복병 하나를 세게 한번 노리고 들어갈 예정이니까 오늘 제주에서도 다시 한번 중배당 승부를 해볼 수 있다. 기대해볼 수 있다. 요거 승부처입니다. 제주에서 들어가는 다시 한번의 승부로 추천을 드려볼게요. 요거 한번 기대해 주시죠. 자, 그리고 부경 5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부경 5경주는 외곽에 10번 벌마의 강자가 근소 인기 1위입니다. 저 역시 벌마의 강자가 지난번에 이제 무빙을 하면서 전개를 했었는데 센 말이 없습니다. 센 말이 없고요. 중요한 거는 선두권 자체도 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벌마의 강자가 지난번처럼 앞에 선두권에 감을 겁니다. 감을 건데 여기 지금 5번 돌핀킥이 인기마잖아요. 돌핀킥이 선행마예요. 돌핀킥이 여기서는 선행을 갈 것이고 지난번에는 이제 선입으로 전개를 했는데 빠른 말이 많지 않아서 돌핀킥이 선행을 갑니다. 우선은 선행 가는 말이니까 돌핀킥은 배팅권에 가지고 갑니다. 근데 12번 서기 크레스트는 이번 외곽 게이트에서 지난 경주처럼 지난번 2번 게이트인데도 불구하고 전개가 좀 늦었거든요. 2번 게이트인데도 이번 12번 게이트면은 지난번 아니면 그보다도 늦게 전개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난번처럼 타도 이번에 저는 늦을 것 같거든요. 서기 크레스트가. 그래서 벌마의 강자는 이번 경주 무빙을 할 거고 선두권도 강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선두권도 강하지 않고 추입도 그리 강하지 않아요. 그러면 벌마의 강자는 전개상 유리한 말이 될 것 같아요. 이 벌마의 강자를 놓고 돌핀킥은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기서 복병 하나는 보고 싶은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복병이 하나 있는데 얘가 하나 저는 딱 눈에 들어옵니다. 아이고. 얘가 하나 딱 눈에 들어와요. 1번 바벨 트로페오. 돌핀킥이 선행을 못 간다면 얘가 선행을 갈 것 같아요. 이 바벨 트로페오는 지난번에 1600 앞장을 갖다 죽었던 말이니까 야 지난번에 앞장 가서 죽었던 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난 경주가 무거운 주로였다는 것을 대부분 모르죠. 바벨 트로페오는 지난 경주 내치기 아주 무거운 주로를 뛰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무거운 주로에서 앞장을 가려고 힘을 초반에도 많이 쓰면서 말을 탔단 말이에요. 무거운 주로에서 초반에 힘을 쓰면서 앞장을 갔어? 죽을 확률 99.9%인 거죠. 가서 쓸 확률 99.9%인 거예요. 편안하게 댕받아도 무거운 주로는 쓴단 말이에요. 자, 바벨 트로페오가 그런 주로에서 힘을 쓰면서 앞에 나갔던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 돌핀킥이 어영부영 초반에 나오면 바벨 트로페오가 기습적으로 튀어나가면서 요거 배당으로 한번 때려볼 수 있다. 바벨 트로페오가 나가면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의외로 이런 복병이 튀어나가면은 버틸 때가 많거든요. 인기마가 나가면 못 버텨도 복병이 튀어나가면은 버틸 때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바벨 트로페오는 배당마로서의 한 구멍 꼭 가져가고 싶고 마지막 종반 한 발 올라온다면 요거 7번 커먼 글로리. 서기 크레스트 대신에 커먼 글로리가 오히려 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벌마의 강자를 필두로 공략을 할 건데 10번을 놓고 공략을 할 건데 자 5번 돌핀킥을 기본으로 보지만 저는 1번 요거 바벨 트로페오 꼭 가져갈 말로 말씀드리고 하나는 7번까지 서기 크레스트를 저는 이번에 좀 덜 보겠습니다. 늦게 올라올 것 같아요.
자, 10번 넣고 이렇게 복병까지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제주 6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가장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제주의 메인으로 가 있습니다. 제주의 메인. 자, 제주의 메인은 뚜렷한 축이 없어요. 현장에서 내가 갑니다 라고 내용만 나와도 걔가 인기 1위로 팔릴 그런 경주 편성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로한이 이번에는 게이트가 안쪽으로 좋아졌습니다. 요 로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앞에서 끝난 경주라서 늦게 올라와 3착을 했던 그런 경주였고, 달빛 영웅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외측 전개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내측이면은 전개상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또 인기바로 대두가 되는 것이고, 청룡시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 집에서 나왔던 청룡 에이스가 승부를 했던 경주라서 그 경주는 아쉽게 청룡시대가 승부가 안 됐던 그런 경주이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외곽의 9번 수호초는 이미 청룡시대를 이겨봤던, 청룡시대를 수호초가 이겼던 말이에요. 한번 이겨봤던 말이기 때문에 역시 인기마로 잡히는 거고. 자, 뉴저지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마주협회 장배를 뛰었었던 말이거든요. 대상경주를 뛰었었던 말인데, 마주협회 장배는 아무래도 좀 구미가 강했습니다. 근데 이제 뉴저지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오는 청룡시대도 이겨봤던 말이고요. 뉴저지가 외곽이라 하더라도 저는 이번에 능력은 뉴저지다라고 보거든요. 직전은 구미가 강했고 일반 경주는 충분히 통한다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 10번 뉴저지가 자, 이거는 외곽 10번 게이트라도 문제없어. 그냥 때릴 수 있는 경주다 라고 보여져요. 뉴저지의 실력을 기대합니다. 일반 경주는 그대로 충분히 가능한 게임인 거고, 지난번에는 대상 경주였으니까 입상했을 때 경주 한번 볼게요. 입상했을 때 요거 11월 1일 경주, 뉴저지가 그때는 이제 5번 게이트에서 뛴 건데, 요 파란색 모자인데 한번 볼게요. 입상했을 때 뉴저지예요. 이번에는 외곽에서 뛴다는 걸 이제 감안하고 보셔야 되는데, 초반에 뭐 발주도 가뿐하게 나오기 때문에 뉴저지 자체가 느리지 않아요. 느린 말 아니고 이번 경주 외곽이지만 선두권을 충분히 따라 붙으면서 아마 전개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때처럼 최적으로 전개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그게 아니더라도 외곽을 돌아도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 줄 수 있겠고, 안쪽으로 자리 잡으면 뭐 더 좋고요. 자, 뉴저지가 아주 좀 널널하게 타는 느낌이 있어요. 다른 말들 뭐 3번 뭐 비상신호 이런 거 똥 빠지게 아주 그냥 올라올 때 보면은 그거에 비해서는 뭐 문현진 기수는 좀 널널하게 타는 느낌도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서 대상 경주까지 나갔단 말이거든요. 뭐 저는 능력에 있어서는 이번에 10번 뉴저지가 외곽이더라도 요거는 능력상 충분히 가능하다. 혼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중배당으로 승부가 되는 경주예요. 자, 오늘의 메인이고 또 가장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 제주 메인인데, 좋은 결과를 또 이번 주도 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도 보면 이제 밑에 이제 글 써주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응원해주시는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이제 뭐 문자나 음성 신청하는 걸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서두에 뭐 뉴월드 전문위원이니 코리아레이스 전문위원이니 이렇게 써드리는 이유가, 제가 거기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거기 보면은 알 수 있거든요. 음성이나 문자 이런 거 이용 방법들 번호랑 다 써놓거든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는 광고를 안 하기 때문에 좀 번거롭더라도 뭐 코리아레이스 선수폰 게시판 요런데 보시고서 좀 확인하시고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꼭 적중으로 보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제주의 메인 가장 기대하는 경주로 뉴저지 놓고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6경주로 가볼게요. 부산 6경주는 1번 골든 엠파이어의 전개 이점을 다시 기대를 해볼 건데, 지난번에는 좀 기복을 보였단 말이죠. 힘을 초반에 쓰고 또 전개는 이전보다 늦어지면서 지난 경주는 좀 기복을 많이 보였던 게임이다라고 봐요. 이번에는 KT 이점이 있어서 여기서는 그냥 밀고 나가는 선행 승부가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지난번 놓고 때리면서 먹었던 램프 요정 진이가 여전히 좋은 컨디션이고,
플렉스탑이라는 말이 모래를 맞는 거에 대해서 적응이 됐더라고요. 지난번 보니까. 그 정도 적응이 됐다면 플렉스탑도 올라오는 경주에서는 크게 문제 없다. 그러니까 그림이 골든 엠파이어가 안쪽에서 선행을 가고 플렉스탑이 오느냐, 램프 요정 지니가 오느냐. 그런 전개로 저는 그림을 그려봅니다. 1번은 앞에 나가고 5번이 오느냐, 8번이 오느냐. 요 싸움. 현장에서도 5를 가야 되나, 8을 가야 되나, 요것만 좀 고민을 할 예정이에요. 요것만 고민을 좀 할 예정이고, 그 외로는 이제 뭐 2번 화이트 스타라든가 매직쇼 정도가 잡혀 있는 건데, 두 마리 다 그렇게 탄력 자체가 좋은 말들은 아닙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다른 말들이 진짜 별게 없으니까, 등 떠밀려서 좀 팔리는 그런 느낌도 좀 살짝 있어요. 하나 더 본다면은 저는 2번 화이트 스타의 전개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거든요. 요렇게 저는 볼 겁니다. 기복마 경주 1번 골든 엠파이어를 가지고 5에다 주력을 할지 8에다 주력을 할지 요거는 현장에서 초이스를 할 것이고요. 여기에 2번까지 복병으로 요렇게 1번 놓고 추천을 드려보는 경주로 1번 놓고 이렇게 압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마지막 7경주 갑니다. 제주 7경주. 자, 뚜렷한 축이 없이 팔리는 건데 계속 보다 보니까 4번 1단고가 가장 유리할 것 같더라고요. 1단고에 얘는 이제 추입인데 전개상 가장 좀 유리해 보이는 경주예요. 왜냐? 요 경주 보니까 선행마가 은근히 겹쳐요. 선행마들이. 우선 안쪽에 연소가 게이트 이점으로 1400 발주하면 이제 바로 코너니까 1번 연소가 선행에 대한 의지를 우선 보일 가능성이 높고 박성광 기수가 이게 외곽이기 때문에 중반에 초고수가 지난번처럼 이제 앞선에 붙이면서 넘어가느냐 아니면 이제 따라가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고 하다못해 용천호까지도 초반에 이게 외곽이지만 중반 건너편 trực 선주로 들어갔을 때는 넘어가려고 덤빌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과연 누가 선행으로 레이스를 풀어갈지가 관건인데 싸우지 않는 선에서 누구 하나가 선행을 편안하게 한다면 버틸 수 있어 보여요. 그래서 1단고는 추입으로 올라오고 앞에 가는 말 중에서 하나가 버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기 이제 같이 올라오는 추입마로서는 이제 드림히트도 있거든요. 근데 드림히트는 이제는 메리트가 좀 없어 보여요. 왜냐면 이제 지난 경주까지는 종반 올라오면서 3차까지 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상으로 더 뛸 거름은 없는 말인데 이번에 앞장이 싸워가지고 다 무너지면은 드림히트가 오는데 싸우는 전개가 아니면은 얘는 또 착순해 올 가능성이 높아요. 제대로 입상에 올라올 수 있는 말은 1단고의 추입이 우선은 저는 먹힐 수 있다라고 보고 요 경주는 추입마 중에 1단고만 올라올 것 같다. 4번만 올라올 것 같다. 4번을 놓고 앞장 가는 말 1번, 9번, 10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 더 본다면 얘를 안 팔리는 오히려 외곽에 있는 10번 용천호를 오히려 주력으로 한번 가볼까 생각까지 지금 있는 경주니까 현장 최종 말 상태 보고 요거는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1단고의 추입이 우선은 기대가 되니까 4번 넣고 앞장 가는 말과 조합을 해보겠습니다. 자, 부산 7경주로 가볼게요. 자, 부산 7경주입니다. 부산 7경주는 야, 여기 지금 스펙스 위너가 나오는데 저는 우선은 2번 어메이징 원이 안정적이다 라고 봅니다. 안정적이다 라는 뜻은 복승식 기준이에요. 뭐 스펙스 위너가 워낙 빠르잖아요. 여기서는 빠르니까 선행을 가는데 또 지난 대상경주에서도 입상을 했고 올해 3세마 대상경주에서도 이제 계속 도전할 거 아닙니까? 이제 계속해서 뭐 상간마 도전에 나설 말이 아닙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제 거리를 우선 1800까지 늘려왔으니까 당연히 뭐 극복을 해야 되는 거리에 도전을 합니다. 이 말이 솔직히 여기서 대차로 우승해도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대차로 우승해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복승식 기준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스펙스 위너가 대차로 우승을 하건 말건 입상의 한 자리는 어메이징 원이 유리하다라고 봐요.
2차 간에는 어메이징 원이 유리하다라고 보는 게, 왜냐면 스펙스 위너가 거리에 대한 경험은 없단 말이죠. 거리 경험은. 그래서 시원하게 들어와서 대차로 올 수도 있지만 거리 경험이 없어서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안정적인 거는 그래서 어메이징 원이다라고 봅니다. 에런다이트한테 지지 않을 것 같고, 영광의 클래스한테 지지 않을 것 같고, 투원 파이터한테 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메이징 원은 그냥 자기 능력대로 지금 이 중장거리를 극복하고 있는 말이고, 특히 어메이징 원은 모르시겠지만, 책이 없으니까 모르시겠지만, 얘가 데뷔전을 1600을 뛴 말이에요. 1600 데뷔전을. 어메이징 원이 1600을 데뷔전을 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애당초 중장거리로 목표를 삼고 투입한 말이란 말이죠. 지금 아주 중장거리에서 좋은 모습 선전을 해주고 있고, 계속해서 그 적응력이 좋아질 것이고요. 아직 강자와의 대결이 없다라는 것만이지, 중장거리에서의 안정감은 오히려 어메이징 원 쪽에 저는 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 이거는 슈펙스 위너가 대차로 오던 말던 복승식 기준에서는 2번 어메이징 원이 유리하다. 스펙스 위너 쪽으로 당연히 한방 봐야겠죠. 근데 만약 스펙스 위너가 혹시 부러진다면 1위 오던 11위 오던 요런 중배당으로서의 가능성도 엿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2번 어메이징 원을 흉막감으로 해서 요거는 노려보려고 합니다. 자, 8경주로 할게요. 8경주입니다. 오늘 8경주는 오늘 이제 부경에서 메인 승부 레이스로 들어갑니다. 이번 경주 메인 승부, 다음 경주 마지막 끝판 승부, 연속 부경에서의 두 번의 승부로 마무리를 좀 할까 하는데, 자, 여기도 충막감 없이 팔립니다. 뭐 이것저것 다 팔려요. 배당도 높게 형성될 경주입니다. 그 가운데 이번 경주의 메인은 3번 탐나 슈퍼 가지고 들어가 볼까 해요. 탐나 슈퍼. 요 경주 뛰기 전까지 최시대 기수가 900승을 못한다면, 저는 요게 이제 900승을 최시대 기수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게 지난번에 다 실바 기수가 기승을 했던 말이거든요. 얘는 사회전적으로 좀 말씀드려보면, 탐나 슈퍼가 요때 이제 서승훈 기수가 기승하고서 3착 승군을 해버립니다. 3착 승군을 해버려요. 그 경주에서 전개는 무리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부담 중량이 아무래도 좀 높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3착으로 승군을 해버리게 됐고, 3착으로 승군해서 부담 중량이 가벼워졌는데, 요때는 이제 외곽에서의 출전이었어요. 그게 가장 좀 아쉬웠죠. 특히나 외곽에서 발주가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바로 선두권에 붙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원래 늦바라는 말은 아니에요. 지난번만 좀 발주가 좀 늦었던 겁니다. 이번에는 안쪽이기 때문에 저는 발주하고서 바로 선두권에 붙을 것 같거든요. 바로 앞장에 나설 것 같거든요. 꽃자리는 탐나 슈퍼가 잡아가는 경주가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탐나 슈퍼가 외곽 12번에서 다실바 기수 지난번 늑발합니다. 보세요. 외곽 12번. 우선은 외곽이기 때문에 불리한데 발주까지 늦어버려가지고 초반에 자리를 제대로 못 잡았어요. 자, 나와라. 자, 요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발주가 우선 안 좋았어요. 근데 이 말이 원래 발주가 느린 말은 아니에요. 외곽에서 늑발하고서 요렇게 앞에 붙었는데, 아마 이번에 3번 게이트면은 요 꽃자리 2번처럼 꽃자리는 뭐 무조건 잡아가는 게임은 될 것 같아요. 안쪽에서 꽃자리는 잡을 것 같고, 외곽에서 초반 2코너까지 외곽 뱅뱅 돌았죠. 물론 무리가 되니까 중반에 요게 안쪽으로 쓱 들어가요. 다실바 기수가 쓱 들어갑니다. 이게 승부가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승부가 있으니까 요렇게 자리 포지션 싸움에 들어가면서 승부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말은 열심히 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초반에 무리가 된 만큼 또 중반에 이렇게 힘을 쓰면서 타면은 이미 힘을 다 못 쓰죠. 직선까지. 이게 힘이 떨어졌으니까 중반에 힘을 쓰는 거잖아요. 힘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이렇게 열심히 타는 이유는 승부는 걸려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자, 이번에 다시 승부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발주만 잘 나오면 내 측에서의 꽃자리는 충분해요.
편안하게 따라오면은 이보다는 당연히 더 뛴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 최시대 기수가 여기까지 900승을 못했다면 아마도 오늘의 900승은 여기서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분명한 의지를 갖고 출전하는 경주다. 오늘 부경에서의 메인으로 여기서 한번 제대로 힘을 줘서 때려볼까 합니다. 탐나 슈퍼 2번 경수 같아요. 여기서 때리는 경주 같습니다. 요거 한번 오늘 메인으로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9경주로 가겠습니다. 9경주 마지막 끝판승부입니다. 마지막 끝판승부인데 자, 이번 마지막 승부처는요. 여기도 축 없이 팔려가는 경주인데 마지막 복병 하나 노리겠습니다. 마지막 복병 바로 2번 스카이 윈윈이라는 말 놓고 오늘 마무리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인기마로서 에어시티 자, 다실바 기수 기승합니다. 얘는 모래 맞는 걸 좀 싫어하긴 해요. 예, 이번에 그 전에 이제 모래를 맞아서 극복하면서 들어오기도 했고 바로 지난번에는 모래 맞으면서 아예 의미 없이 뛴 말이기도 합니다. 뭐 재검 때는 또 이상이 없었는데 모래 반응이 가장 좀 관건인 것 같고 노널드 덕 같은 경우는 초반 선행도 가능하고 또 선입으로도 전개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5번이나 6번 중에 초반 누가 먼저 튀어나오느냐 그게 관건. 그리고 러너스 아이는 최근 보여준 액면 그대로 인기로 팔리는 말. 그러니까 이런 말이 인기 1, 2, 3위로 팔리는 거고 퀸앤드 서브는 제가 판타스틱 블루랑 적중을 드린 이후로는 입상을 못하고 있는데 앞에 나올 수 있는 순발력은 있지만 이번에는 외곽 돌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퀸앤드 서브보다는 요거는 안쪽에 스카이 윈린을 복병으로 노리는 이유인데 스카이 윈린이 요게 지난 경주 때 뭐 어떻게 탔냐면 바깥 기댐을 계속 제어합니다. 중반에. 경주가 우리 경마는 코차의 싸움을 하는 말이 경주예요. 코차의 싸움. 그러니까 말을 베스트로 몰아야 입상을 하는 말이 경주예요. 차이가 없어요. 경주마다 보면은. 근데 요렇게 말이 악벽을 보인다. 요런 악벽을 보이면 1마신 2마신 손해보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코차의 싸움을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런 손해는 경주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 스카이 윈윈이 지난번에 그러한 악벽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어요. 경주 자체에 집중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집중을 못해요. 베스트로 레이스를 끌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번에 요거 마지막 영상 한번 볼게요. 스카이 윈윈이 그 전에는 중반에 싹 감았어요. 말이 바깥으로 기대도 김호수 기수가 다나카 기수가 싹 감으면서 말을 탔는데 이 스카이 윈윈의 지난번은 이성재 기수가 9번 게이트에서 말을 타는데 자, 요겁니다. 요거 보라색 모자, 하늘색 옷. 자, 스카이 윈윈이 발주에서 나올 때부터 전체적으로 말이 계속 바깥으로 기대려고 해요. 시작부터. 이 말은 앞이 죽으면 유리한 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4코너 때 선두권과 최대한 거리를 좁혀가면 추임마니까 유리하겠죠. 근데 시작부터 계속해서 말이 바깥으로 기대려는 거를 제어합니다. 중반 무빙해야 될 시간에 말 바깥으로 나가는 거를 계속 제어하다 보니까 앞선 말들과 거리차를 좁히질 못하죠. 경주에 집중해서 말을 타야 되는데 앞벽 제어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말을 편안하게 타야 입상하는 건데 시종일관 말과 기수가 싸우면서 4코너까지 옵니다. 이렇게 타고서 입상하면은 얘는 사강자죠. 그렇게 탔으면 그러고도 들어왔으면 그런 말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경주에 제대로 집중을 하지 못한 채 4코너까지 진행해 왔고 상당한 거리차를 두고서 따라왔기 때문에 그 좋은 추임력도 발휘해주지 못했고 얘 지난번에 인기마로 팔렸단 말이에요. 준대길로 팔렸단 말입니다. 그런 말이 형편없이 걸음을 뛴 거예요. 이거는 실력 발휘가 전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경주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뛰었냐? 간략하게만 보여드릴게요. 6번인데 6번. 자, 연두색 모자인데
자, 시작부터 아까보다 타는 게 훨씬 편안하게 타고 있잖아요, 6번이. 그러니까 앞선에 있는 말들과도 거리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게 따라온단 말이죠. 이게 6번 요거예요. 아까 말과 싸우던 그 말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다른 말이잖아요. 요거 6번이에요, 6번. 거리차도 앞에까지 붙고 요러면서 종반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인기바로 팔렸던 겁니다. 확연히 다르잖아요. 그전과 지난 경주와. 스카이 윈윈이 자기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했던 말이고요. 러너사임도 입상을 했으니까 자기 이빠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차피 얘네는 앞에 갈 말들이고 드러나 있는 액면들이 이렇을 뿐이지 안 팔리는 2번은 자기 실력 발휘가 안 됐던, 걸음을 보여주지 않았던, 즉 이번에는 직전 이상으로 뛸 수 있는 마지막 복병이기 때문에 오늘 승부 레이스로 들어간다. 자, 악벽 없이 스카이윈린이 악벽 없이 내측으로 딱 붙어서 따라간다면 직선에서 5가 버티던 6이 버티던 아니면 죽었을 때 러너아이가 오든 아니면 그 외 복병과의 조합이 되던 스카이윈린은 내측에서의 꽃자리로 따라오다가 한 발 쓸 수 있다. 악벽만 제어되면. 왜? 서승훈이면 된다라고 봐요. 오늘 마지막 복병은 저는 스카이윈린이다 라고 보는 거니까 마지막 끝판승부까지 복병 놓고 중배당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경주까지 이렇게 추천을 드렸고요. 제가 메인과 승부에서까지 항상 추천마들 다 오픈 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러한 말들이 들어오면은 저 역시도 너무 좋고 함께 해주시는 팬들도 너무 좋고 굳이 제 영상만 참고해서 보시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 분석을 합니다. 허투루 올려드리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합니다. 많이 공부해서 영상 봐드리기도 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거 영상 끝나고 경주 할 때까지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분석을 해요. 그러면 영상에서와 달라질 때가 아무렴 있잖아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뭐 변수가 있으니까 마번이 달라질 때도 있어요. 이 마번 그대로 다 현장까지 가져가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최대한 공부를 미리 많이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거 없이 하려는 게 제가 추구하는 방송 목표예요. 원래는 최대한 변화 없이 가려고 하는 게 최대한 방송 목표인데 그래서 그냥 최대한 이 영상 찍기 전까지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영상을 찍으려고 하고 그래서 주중에도 분석을 미리미리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제 방송 목적이 그렇다는 점만 좀 알아주시고 제가 추천드릴 말들이 아무쪼록 이번 주도 좋은 성적을 내서 함께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 영상에서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